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유쾌한 진선생 스피치 전문가 신유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스피치를 배워야만 하는가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딱 태어나요. 태어나서 응애 옵니다. 그리고 옹알이를 합니다. 옹알이를 하면서부터 이제 말에 시초가 되기 시작을 하죠. 엄마, 아빠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 대학교, 사회인, 결혼, 학부모, 중년, 노년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 긴 인생을 살면서 빼놓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입니다. 스피치. 자, 한 단계씩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유치원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발성이 좋거나 전달력이 좋으면은요, 선생님한테 눈도장을 찍는 거, 혹은 아이들과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자신감이 붙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치원 어린이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 거랑 아예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자신감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초등학교에 갑니다.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같은 학교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또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을 잘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훨씬 더 두드러져요. 누가 발표 한번 해볼래?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사람들, 선생님들이 보는 이 아이의 이미지, 또 내 스스로가 느끼는 어떤 자신감, 또 친구들이 저 친구는 원래 말 잘하잖아, 반장 같은 거 많이 한 거야, 더 잘하는 친구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어떤 친구는 누가 한번 해볼까? 다르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가면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요. 수행평가 안에서는 발표를 좀 얼마나 더 많이 하는지 그것도 이제 횟수에 포함이 돼서 점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가면은 어때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논술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전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면접을 보면서 진행하는 전형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 걸맞게 나름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는요,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신 관리를 잘 하지 못했지만은 아무래도 대학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대학을 포기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학원에 부모님과 함께 직접 와서 이 아이의 장점을 막 찾아요. 그런데 언어적인 수준이 괜찮고 말을 그래도 또래보다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좀 재밌어요. 그러면은 면접 부분에 점수를 조금 더 많이 퍼센트를 주는 학교를 진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만 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콘텐츠가 좋다고 해도 발표 수업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교양 수업 안에서 팀워크끼리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뒤에서 숨어서 만드는 것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만들면서 내가 했다는 거를 이야기할 것입니까? 교수님들은요, 물론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한 건 알지만은 앞에서 발표하는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고서 점수의 비중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스피치라는 거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저는 원래 잘해서 배울 필요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장단점이 있듯이 내 스피치의 강점이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이 있는 거라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공감하거나 리듬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저는 목소리가 너무 작고 기가 죽어서요, 원래부터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스피치를 배워두면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조금 더 똑똑하게, 조리 있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정말 면접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이럴 거예요. 요새는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많이 사람을 뽑지도 않고 화상으로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화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입 다물고 그냥 보고 있어요? 아니요. 화상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만 화상 면접이든 비대면이든 실제적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든 합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입사를 했어요. 면접을 잘 봐서 입사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내가 직급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보다 낮은 직급의 부하 직원을 대하는 스피치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회사 안에서 어떤 승진이라던가 내가 일을 할 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할 때도요. 남녀가 사랑을 했어요. 상견례를 해요. 그런데 너무 착해 보이는데 남자분이 우리 여성분 장인어른 장모님 되는 분한테 안녕하세요. 네, 따님을 주십시오. 네. 이러면은 유약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를 믿고 따님을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인생 다시 한번 살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자, 말이라는 게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우리가 어머니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리틀 여러분이 탄생하는 거예요. 리틀 이지수, 리틀 신유아, 리틀 김정, 다른 사람들 있겠죠. 그래서 리틀 하면서 붙이는 거예요. 리틀 김숙자, 리틀 이땡땡 하면서 제2의 여러분의 아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피치 스킬 그대로 나는 원래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똑같이 우리 자녀분들도 자신감 없고 웅얼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스피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중년, 말년, 노년까지 가면서 노인이 되잖아요. 근데 또래에 비해서 우리가 얼굴 같은 경우에도 또래에 비해서 관리를 잘하면 젊어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피치, 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순재 선생님이나 강부자 선생님, 우리 배우분들 보면은 나이가 그래도 지긋해도 또래에 비해서 청량하고 목소리가 발음 발성이 굉장히 좋고 잘 들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도 어때요?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손자들과 얘기를 할 때도 할아버지 과자 사줘 라고 하면 과자 사러 가자 이거 아니라 그래 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피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스피치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댁에서 오늘은 뭐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주저주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피치에 대해서 조금 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을 보면서 신유아TV를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직접 쓴 책도 있어요.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를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스피치는 꼭 배워야 한다는 거를 오늘 영상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스피치는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 원래 못해가 아니라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신유아TV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알림,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